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동아시아사 근대사 연표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1900년대부터 중국의 국민혁명이 발생하는 1924년 이전까지의 연표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는 마찬가지로 일본, 가운데는 중국, 맨 밑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9년부터 1901년까지는 부청 멸량을 내건 의화단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의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청나라 정부와 연계가 된 의화단 운동이 8개국 연합국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청나라 정부와 연합국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신축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1년에 체결이 된 이 신축조약의 내용에는 청나라 정부가 8개국 연합국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몰아주고 베이징 내의 외국 군대의 주둔이 허용되는 그런 결과가 담겨져 있는 게 신축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역사를 받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영국이 의화단 운동에서 일본이 잘 싸우는 걸 보고 와 쟤들이랑 팀을 먹어가겠다 이런 생각에 제1차 영일 동맹이 1902년에 체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 1903년을 보면 이 해이민 신문이 창간되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정규 수업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 안 했는데 금성교과서에 해이민 신문의 내용이 잘 담겨 있어가지고 설명을 여기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이러한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었고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일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해이민 신문, 이걸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1904년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1904년부터 1905년까지 한반도의 패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터지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러일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사이에 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일본이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04년에 한일 의정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일본이 대한제국과 황실을 보호하겠다 이런 명분이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를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이 한일 의정서에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1차 한일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문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고문은 누구를 괴롭히는 그런 고문이 아니라 충고를 해주는 문신, 문관 그런 뜻이거든요. 재정 고문에는 메가타가 부임하게 되고 외교 고문에는 미국인 스티븐스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1차 한일 협약이었고 그리고 1904년에는 이 보안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하자 1904년 이 보안회가 이러한 요구를 저지시키는데 성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국인 사장 베델이 있는 이 대한매일신보가 1904년에 창간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사장이 아까도 말했듯이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인이었거든요. 이 대한매일신보가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는 단일적인 기사를 쓰고 담아도 일본은 이 신문을 함부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영일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영사재판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베델이 죄를 지어도 베델은 영국 영사관에게 판결을 받기 때문에 일본도 대한매일신보를 함부로 건들 수 없었고요. 이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크게 지원하기도 했던 그런 신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1905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러시아가 어느 정도 동해해전 이후 승기를 잡게 되자 여러 열강과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미국과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쌤은 가스라 테프트까지만 적을게요. 여기에서는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우위를 점하게 되고 일본은 우리 한반도에 대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2차
영일 동맹이 체결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반도에 대한 우위를 점하게 되고 1905년 결국은 러시아가 일본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전후 처리를 위한 그런 조약이 미국 포츠머스에서 체결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포츠머스 조약 또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내용을 보면 먼저 리순탈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조차지를 일본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남만주 철도도 일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섬도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 그리고 한반도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게 이 포츠머스 조약이거든요. 이렇게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드디어 시퍼런 이빨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이번 1905년에 체결이 되었던 을사늑약 다른 말로 을사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을사늑약에 따라서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고 통감부가 이후에 설치되게 됩니다. 초대 통감에는 이등방문, 일본말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 을사늑약에 반대함에 따라 을사의병이 최익현, 신돌석 등등에 의해서 전개되기도 하니까 이런 점들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907년으로 볼게요. 1907년에는 아주 중요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이게 바로 아주 화친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아주 화친회의 의의를 보면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한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연대 조직이라고 하는 의의가 담겨 있으니까 1907년 아주 화친의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연대 조직 이런 의의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에는 고종이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장에 알리기 위해 이위종, 이상설 이런 사람들을 헤이그에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헤이그 특사거든요. 하지만 열강들의 저지에 의해서 이들이 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되고 이 소식이 일본에게 알려지게 되자 야 대한제국 너희 을사늑약에 따라서 외교권이 박탈당했는데 왜 너희 마음대로 특별 외교 사절단을 보내느냐 이거는 조약 위반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이 국채 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서상돈 등등의 주도로 전개되게 되거든요. 나라빚 1,300만 원을 갚자 이런 뜻의 금주를 하고 금륜을 하고 빈혈을 모으고 가락지를 모으는 국채보상운동. 이 국채보상운동은 아까 설명했지만 대한매일신보 또는 황성신문이 지원하기도 했고요. 이때 우리나라의 비밀 결사 조직인 이 신민회가 조직되기도 하니까 이 부분들도 꼭 아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신문들을 탄압을 하기 위해 1907년 신문지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매일신보라든지 황성신문의 기사 검열이 강화되고 결국 약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조약인 이 정미 7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 또는 제3차 한일 협약이 이때 체결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차관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대한제국 각 부서의 넘버1을 장관이라고 했는데 그 넘버2 차관에 일본인들이 들어오기도 했고 부속 조약으로 우리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당하는 정미 7조약 이런 내용들도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1908년으로 넘어갈게요. 1908년에는 중국 헌법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흥정 헌법 대강이 선포되기도 한다. 이런 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910년으로 보도록 할게요. 1910년에는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이 한일 병탄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부터 무단 통치가 전개되게 되는데 일단은 이때 회사령이 제정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족 기업의 성장을 막기 위해 그리고 일본 기업의 무분별한 한국 진출을 조절하기 위해 이 회사령이 제정되고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허가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토지 조사 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총독부의 재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제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1918년까지 전개됩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이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하게 되거든요. 한국, 중국, 일본이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책을 저술을 하려고 했지만 안중근 의사 또는 안중근 장군이 처형당하는 바람에 이 책은 미완의 책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1911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11년에는 청나라 정부가 민영철도를 국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따라서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우창봉기, 신군 세력들이 우창봉기를 일으킴을 시작으로 해서 1911년 신해혁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신해혁명을 나중에 순원 등등이 이끌게 되는데, 쌤이 이거 1905년에 조금만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순원이 도쿄에서 조직을 했던 중국 혁명 동맹회라고 하는 조직이 1905년에 결성되긴 합니다. 도쿄에서. 이 중국 혁명 동맹회는 반제국주의 기치를 내건 단체를 할 수 있고, 이 아주와 친해도 똑같이 도쿄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신해혁명 이후 1912년 드디어 청나라 왕조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있었지만 당시 실세였던 위안스카이에게 이 대총통 자리를 물려주게 됐고요. 1912년부터 중국의 이 태양역이 도입되게 됩니다. 이 태양역 도입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넘어가지고 1914년으로 보도록 할게요. 1914년에는 큰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거든요. 쌤은 1차 WW 월드워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독일이 가지고 있던 이권을 가져오기 위해 당시 위안스카이의 베이징 정부에다가 이 21개조 요구를 1915년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둥반도의 권익을 내놔라. 그리고 리순달은 초차기한 99년까지 남한조 철도 똑같이, 그리고 정치, 군사, 재정 고문 일본이 파견이라, 경찰관 우리도 파견이라, 이런 내용이 있지만 당시 정치, 재정, 군사 고문 파견한다 요런 것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위안스카이가 수용을 하게 되는 굴욕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당시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기 위한 이 신문화 운동이 천두슈 등등에 의해서 주도되게 되거든요. 이때 청년 잡지라고 하는 잡지가 발간되는데 나중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신청년이라는 잡지 이름으로 나오게 되니까 신청년 잡지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지고 1919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8년에 전쟁이 끝납니다. 이에 따라서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이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독일을 완전히 억누르기 위해, 그리고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하게 되고, 이때부터 국제연맹이 창설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1919년에 반제국주의 반봉건 운동으로서 또 반군벌 운동으로서 5.4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굴욕적인 21개조 요구 철회해라, 또 베르사유 조약 조인 거부해라, 그리고 또 이런 군벌 세력들 물러나라, 산둥반도 권익을 다시 돌려달라, 이런 5.4 운동의 내용이 1919년에 있기도 하고요. 이 5.4 운동의 민중의 힘을 목격한 순원이 중화혁명당을 대중정당으로 바꿔서 중국 국민당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추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먼저 3.1 운동이 터지게 되고, 이 3.1 운동의 영향에 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김원봉이 요인을 암살하고 기관을 파괴하기 위한 단체인 의열단이 1919년에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이런 단체를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1920년으로 볼게요. 1920년에는 일제가 3.1 운동 영향을 받아서 문화 통치로 바뀌기도 하고, 대회사령이 1920년에 폐지되게 됩니다.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본이 전쟁 특수에 의해 엄청나게 공업과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일본이 생각을 하기에 너희 조선, 너희 대한민국 민족 기업 커봐라. 우리 일본 탄탄하다. 우리 일본 기업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일본에 있는 미쓰비시 이런 기업들 한반도로 마음껏 가라. 우리
자본주의 무너지지 않다 이런 자부심에 회사령을 폐지하게 되고 허가제에서 신고만 하면 회사를 쓸 수 있는 신고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또 1920년부터 34년까지 산미 증식 계획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성장하게 되니까 농업 인구가 공업 인구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공업 인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식량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부족해진 식량을 우리나라에서 가져오겠다 이런 계획하에 산미 증식 계획이 1920년부터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3.1 운동의 영향으로 무장 독립 투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홍범도 장군 등등의 봉오동 전투 그리고 김자진 장군이 대표로 있는 이 청산리 대첩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일본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참변 또는 경신 참변이 1920년에 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1921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1년부터 22년까지는 이 워싱턴 회의가 개최되게 됩니다. 작게 워라고 적어보고 위에 워싱턴 회의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의 주력한 보유 비율이 조정되기도 하고 일본이 산둥반도의 권익을 다시 중국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워싱턴 회의고 이때부터 일본이 국제 세계와 협조를 한다 이런 뜻의 협조 외교 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협조 외교 체제는 만주사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1921년에는 일본의 탄압을 피해 넘어갔던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스보보든이 이 자유시에서 크게 참전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1923년에 볼게요. 23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창조파와 개조파가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회의가 1923년 이 국민 대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대표회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많은 인정 요인들이 탈퇴를 하게 되고 임시정부가 침체를 하는 그런 결과가 일그기도 하고요. 그리고 20년대 형평운동을 이끌었던 이 조선 형평사가 진주에서 1923년에 개설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갑오개혁 이후에 백정들에 대한 그런 차별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사회적 차별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 하시면 되겠고 의열단의 행동 강령, 정신 강령을 위해 의열단의 김원봉이 신채호에게 요구를 써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조선 혁명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선 혁명선언에는 한 명의 엘리트가 아니라 민중에 의한 직접 투쟁, 폭력 투쟁을 강조하는 게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의 행동 강령 요다 하시면 되겠고요. 24년도에는 1차 국공 합작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의 국민혁명이 주도되게 되고요. 21년에 추가를 해서 여기 중국 공산당이 천두슈 리다자오 마쩌뚱이에서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 흐름들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1900년도부터 1924년까지 연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5년도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